안녕하세요, 런웨어 장동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베이퍼플라이 3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베이퍼플라이 3 프로토 컬러 구매는 실패를 했고, 이 핑크 컬러가 오프라인 매장에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신어왔는데 유튜브를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리뷰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베이퍼플라이 3를 300km가 조금 안 되게 신었고, 조깅부터 인터벌 훈련, 1000m 측정 등에서 1km당 약 3분 30초에서 6분까지 다양한 페이스에서 신어봤습니다. Let's go. 2023년 출시한 러닝화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은 알파플라이 2처럼 각지고 선들이 뒤로 쭉 빠지는 모습이며, 빠르고 잘 달려 보일 것 같은 러닝화의 디자인은 나이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퍼는 플라이니팅인데 소재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단단한 느낌이며 구멍이 뚫려 있다시피 해서 통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톱캡을 보면 다른 소재를 더 씌우지 않았지만 적당한 단단함이 있어 예전 플라이니트와는 다르게 발가락이 신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줍니다. 힐 카운터는 매우 단단하며 패드가 아주 두툼하게 붙어 있어 아킬레스와 발목을 잘 잡아줍니다. 텅은 제가 좋아하는 분리형이고, 기존 시리즈처럼 발등의 가운데가 아닌 신발 사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돌아가지 않고 발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매듭이 지어지는 윗부분엔 압박을 줄여주도록 최소한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 홀을 따라서 아주 단단한 핏밴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끈을 당겨도 신발끈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슈레이스는 풀림 방지 처리가 된 돌기형으로 베이퍼플라이, 알파플라이의 여러 시리즈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미드솔은 줌 X폼으로 이전 시리즈에 비해 단단해진 느낌을 줍니다. 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미드솔의 바깥, 발날 부분을 파내면서 신발에 여러 효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페가수스에서 많이 봐온 와플 패턴이 적용되었으며 뒤쪽엔 착지부에만 덧대어 있습니다. 발볼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로운 느낌을 주며, 발볼도 발볼이지만 어퍼에 여유를 많이 줘서 발등도 높고 토박스가 굉장히 많이 남는 느낌입니다. 힐드랍은 8mm이며 무게는 280mm 기준 약 203g으로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의 반발력은 기존 베이퍼플라이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약해진 느낌을 줍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부터 포어가 더 올라온 느낌의 공격적인 카본 플레이트가 느껴지는 베이퍼 1, 2와는 다르게 베이퍼플라이 3는 카본 플레이트가 더 완만하게 설계된 것인지 신발의 앞쪽이 더 낮고 뒤쪽이 더 높게 느껴졌는데, 달려보면 카본 플레이트가 만들어주는 지렛대에 의한 반발력이 조금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반응성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빨랐습니다. 기존 나이키 러닝화는 로커 디자인으로 설계돼서 발구름이 빠르게 전개되고 달릴 때 내리막을 내려가는 느낌을 주었다면, 베이퍼플라이 3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발의 앞쪽이 더 푹신하고 뒤쪽이 단단한 느낌으로 바뀌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내리막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으며, 달리는 동안에는 뒤꿈치가 거의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미드풋과 리어풋 사이로 달리는 러너기 때문에 평소 다른 러닝화를 신었을 때는 미드와 리어가 순서대로 혹은 동시에 닿고 발이 떨어지기 전에만 포어에 잠깐 닿는 느낌인데, 베이퍼플라이 3는 착지 시 신발의 미드와 포어가 거의 동시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한 반응성이 나올 수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드솔의 바깥쪽 발 날 부분을 파냄으로써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뿐 아니라 착지 시 미드솔의 압축이 더 쉽게 되고 무게까지 덜어내면서 기능적인 요소까지 만족시킨 아주 완성도 높은 신발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추진력 또한 정말 예술입니다. 더욱 가벼워진 무게와 빨라진 반응성으로 인해서 페이스를 급격히 올려도
아주 경쾌하게 달릴 수 있었으며 역시 이게 베이퍼지 하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더 가볍게 튀어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반발력이 약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빠른 페이스 유지에는 힘이 더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쿠션은 기존 시리즈에 비해 포어는 밀도가 낮게, 리어는 밀도가 높게 느껴졌으며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세팅된 것 같습니다. 베이퍼플라이보다는 단단하고 최근 페바폼을 처음 사용한 SC 엘리트 4보다는 푹신한 두 신발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쿠션이 기존에 비해서 단단해졌다 하더라도 줌 X폼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푹신한 느낌을 주며 정말 부드럽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의 안정성은 앞에서 말한 단단한 쿠션과 넓어진 아웃솔이 합쳐져서 기존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액트 폼이 사용된 페가수스나 인피니티런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베이퍼플라이 1, 2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착화감은 매우 좋아졌지만 신발을 신고 달렸을 때 신발과 발의 일체감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완성도 높은 플라이니트의 어퍼는 매우 부드러웠고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부분이 특별히 닿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넉넉한 어퍼의 사용으로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발등과 토박스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미끄러운 인솔 때문인지 달리면서 신발 앞쪽으로 발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으며 달리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파플라이 3를 신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힐슬립이 생길 듯 말 듯 하면서도 발이 앞으로 밀리는 상당히 애매한 느낌이었는데 여러 번 신으면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신경이 많이 쓰였으며 분리형통의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끈을 평소보다 강하게 묶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통기성은 그냥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카본 러닝화들은 통기성이 기본 소양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퍼가 이렇게 생겼으면 통기성이 안 좋게 만드는 것이 기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통기성이 안 좋은 건 말이 안 돼요. 베이퍼플라이 3의 접지력은 건조한 노면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정말 미끄럽습니다. 작년 11월 JTBC 마라톤에서 신었는데 대회 당일 비가 와서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끄러워요. 네,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젖어있는 아스팔트에서도 미끄러웠지만 도로 위에 페인트로 새겨진 횡단보도나 차선, 화살표 등 표지 위에서는 빙판길처럼 접지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인피니티런 4와 베이퍼플라이 3 이 두 개 신발이 젖어있는 노면에서는 최악의 신발입니다. 나름 롱텀 리뷰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이야기해보면 베이퍼플라이 3의 내구성은 준수해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거의 300km 정도를 신었고 조깅보다는 빠른 페이스의 러닝에서 주로 신었는데 아웃솔도 많이 갈리지 않았으며 쿠션의 느낌이나 반발력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는 나이키의 플래그십 러닝화인 알파플라이와의 끝나누기를 더 공고히 하는 신발이라고 느꼈습니다. 알파플라이가 출시하기 전까지의 베이퍼플라이를 생각해보면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우 공격적인 반발력을 느끼게 해주는 신발이었는데 알파플라이의 출시와 함께 포지션이 겹치게 되었고 알파플라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떨어지는 베이퍼플라이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키에서는 베이퍼플라이의 개발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알파플라이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반발력은 조금 줄였지만 적당한 안정성과 빠른 반응성을 적용하며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알파플라이는 넓은 보폭에 강한 반발력을 이용하는 러너에게 베이퍼플라이는 높은 케이던스에 빠른 반응성을 이용하는 러너에게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늦었지만 베이퍼플라이 3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퍼플라이 3를 초보 러너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의 러닝이 만들어진 분들께 추천을 하며 높은 케이던스로 달리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신발입니다. 착지 시 포어 미드가 거의 동시에 닿다 보니 본인의 러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초보분들은 발끝을 쭉 뻗어서 불안정한 포어풋으로 착지하며 오버스트라이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경우 발목이나 아킬레스에 무리가 가는 착지로 이어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